강조를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해도 20%의 사람들은 그걸 듣고 자기를 현재 개선하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는데 80%는 안 되더라. 그걸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태리 경제학자인데 파레토 2080 법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법칙은 파레토라는 경제학자가 당시 유럽의 이 토지 소유를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20%의 사람들이 80%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럽만 그러는가 하고 다른 데를 조사했더니 똑같아요. 20%의 사람들이 8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유엔에서 그래서 유엔에서 전 세계 소득을 다 조사하니까 역시 20%의 사람들이 80%의 소득을 올려. 그래서 파레토가 마당에 나가서 완두콩을 조사해 봤어. 완두콩 있죠? 저도 완두콩 심어 봤거든요. 완두콩 꼬투리가 있는데 꼬투리 따보면요, 어떤 건 1개 들고, 어떤 건 2개, 어떤 건 3개 들고, 어떤 건 쭉정이 많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완두콩을 조사해 보니까 20%의 꼬투리에 80% 알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건 자연현상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셨는데 오신 분들은 다 20%에 해당합니다. 여기 고소득을 얻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나는 평생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소득이 낮을까? 그 원인은 간단해요. 뭐가? 생산성이 낮으니까 그래요. 생산성이 낮은데, 생산성이 월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50만 원 임금 주는 그런 기업은 없어요. 항상 생산성 범위 내에서 더 낮게 준다고요. 그래야 기업이 안 망하니까. 그건 기업주가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야만 살아남아요. 그러면 이 생산성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본이 없으면요, 뼈 빠지게 일하면 뼈만 빠지고 돈은 안 생겨. 뼈만 빠지고 돈은 안 생겨요. 요즘 서민 부자 그 프로그램 어디 케이블 TV에서 하죠? 그거 보세요. 저는 그걸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는데 그분들, 저분이 돈을 벌만 하네 하는 걸 전 느껴요. 자본을 가지고 있네. 자본이란 게 뭐예요? 정신력이에요. 그전에는 민물고기 그 매운탕 하는 집 보셨죠? 민물고기 매운탕 하는데 절대로 양어장에서 기른 걸 안 써. 완전히 밥을 굶게 생겼는데도 자연에서 잡은 것만 써. 그리고 결국 서민 부자가 됐죠. 소비자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트러스트. 트러스트란 신뢰를 얻은 거예요. 저 집은 양식 고기는 안 쓴다. 그 신뢰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본이라는 게 캐시를 가져와요. 자본이 있으면 생산성이 높고, 생산성이 높으면 소득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본이 없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그 중국집 하는 사람, 칼갈이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저 국수집 하는 사람 다 서민 부자가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가게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만약에 짜장면집에 철가방이 배달하시는 분이 지금 월 아르바이트로 해서 80만 원을 받아. 근데 내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열심히 해야지, 뼈가 부러지게 해야지 해가지고 가게 소득이 올라서 임금이 120만 원으로 늘었어. 그 뭐예요? 50% 는 거 아니요? 그럼 그 자식 부자 됩니까? 그거? 뼈만 부러지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본이 없어, 자본이. 그래서 그게 나쁜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if then이에요. 만약 뭐뭇이라면 뭐뭇이다. 실증 분석만 이야기합니다.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은 이게 가치 판단 문제는요,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현상이라도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봐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무대에서 그걸 좋다 나쁘다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국가가 또는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 인플레가 된다. 이거 맞죠? 이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만 하는 거지 돈을 많이 찍어내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예요.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자본주의에 살면서 자본을 신경 안 쓰면요, 그건 평생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어. 자본이 모든 걸 해결하니까 자본주의라고 그래. 캐피탈리즘이에요. 캐피탈리즘. 캐피탈이 모든 걸 다 해결해요. 그리고 시장경제예요. 우리 통제경제 아닙니다. 시장경제. 개인의 소득은 누가 결정한다? 시장이 결정한다. 시장이 결정한다요. 시장이. 그런데 그 시장이 결정하는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잘하면 돈을 벌고 의사결정을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1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 1000평의 땅은 자본입니다. 자본이에요. 그건 고정자본이에요. 이 1000평의 땅에 뭘 할 것이냐 하는 걸 이장이 결정합니까? 군수도 결정 안 하고 국회의원도 결정 안 하고 대통령도 결정 안 해요. 그 자본을 가진 자가 결정을 해요. 그렇죠? 1000평의 땅에다가 양파를 심을 건지 고구마를 심을 건지 과수원을 할 건지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고구마를 심은 사람은 돈을 벌었는데 양파를 심은 사람은 양파값이 똥값이 돼가지고 망했다. 누구 책임이야 그거? 아무도 책임 못 져요. 그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윤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윤이란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올바른 결정을 한 것에 대한 대가. 이걸 이윤을 이렇게 정의해. 불확실해. 지금 고구마 값이 좋을지 양파 값이 좋을지 어떻게 하냐고. 몰라요. 몰라. 그런데 그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한 대가, 그걸 이윤이야. 그럼 올바른 의사결정을 못해서 뭐가 나와요? 손실이 나와. 손실. 그게 시장경제예요. 모든 걸 시장이 다 결정해버려.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시장, 앞으로 미래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했으면 돈을 벌고 못했으면 못 벌고, 그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지 스폰서가 책임진 게 아닙니다. 스폰서하고 계속 싸우는 사람 보면 스폰서한테 욕을 해. 2년이 허락해서 했는데 왜 돈이 안 되냐 이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 노동력 행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누구에 의해서 시켜서 했다는 노예지. 그것이 자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도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현재 상태에서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못해요. 저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처음에 뭐가 뭔지 통 모르겠더라고. 그러면 제가 그 사업했으면 지금 됐을까요? 아마 1년 만에 거지 됐을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대학에서 강의해보면요, 그 시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질문하는 분들이 꼭 있어. 강의하는데, 교수님, 그 주식 투자로 돈 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 그따구 질문을 하는 놈이 있어. 내가 해봤어야 알지, 주식 투자를. 근데 그때 시끄러워.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안 해봤으니까 해보고 가르쳐 줄게. 그래서 당장 이웃에 있는 증권회사에 가서 300만 원을 투자하고 하기 시작했어. 근데 난 경제학자니까 잘 알아. 어떤 기업이 좋은지. 와, 그런데 이론대로 안 돼. 3개월 하니까 구자의 잔고가 빵 이렇게 딱 나오니까 이게 안 돼요. 안 돼. 왜? 내가 이론적으로만 알았지 실제로 주식 투자를 안 해봤거든. 그렇죠? 다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로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오늘 논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현 역색이라는 말이 논의 사기편의 7장에 나오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현자로 대접하는 것을,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을 현명한 사람으로 대접하기를 아리따운 아가씨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라, 이런 말이 있어. 기가 막히죠, 아주. 그러니까 공자님 시대에 생각하기를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 아리따운 아가씨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도덕관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리따운 아가씨를 좋아하는 것은 남자의 자연스러운 마음, 정서의 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자를 현자로 대접하는 것을 아리따운 아가씨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라 하는 게 제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 논어에 그런 얘기가 나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 얘기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공자가 생각하는 현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현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현인이냐, 누가 현명한 사람이냐. 야, 공자 정도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했으면 매우 위대한 사람이겠다,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보다 먼저 깨닫고 배운 사람, 이걸 공자는 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단계에 와서 스폰서 저거 학력을 보니까 초등학교 졸도 아니야. 그거 많습니다, 지금 저 로얄에. 지금까지 계속 숨기고 있다 이제 와서 이 얘기를 해. 나는 그죠. 초등학교 졸도 아닌데 다단계에 먼저 와서 이것이 무슨 사업이라는 걸 깨닫고 먼저 배웠어. 그럼 어때요? 이게 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공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공자가 가장 우수하게 치는 사람은 호학입니다. 호학이야.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현인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못 배운다는 거예요. 못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가 나는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스폰서 저놈이 가만히 보니까 지방대학을 나왔어. 이 새끼 나보다 못하잖아 저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자가 얘기는 먼저 깨닫고 먼저 배웠으면 그 사람이 현인이니 그 사람을 현인으로 대접하면 당신은 배우기를 좋아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결론이 뭐라고 됐냐면은 이런 사람은 배우지 않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배운 자라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공자의 생각이에요. 공자의 생각. 그러니까 여기 현재 상태에서는 안 돼요. 여기 시스템에 참가해서 먼저 와서 깨닫고 아는 사람에게 물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모르는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포기만 안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 다음부터는 내 마음의 문제이지, 태도, 애티튜드의 문제이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지금 자영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일자리가 부족해지니까 경기도 통계에 의하면 자영업으로 5년간 버티는 기업이 15%예요. 15%. 그러니까 100개가 생기면 85개는 어떤다는 거예요? 5년 이내에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5년 이내에 망한다. 15%가 안 망해. 그런데 그 중에 10%는 현상 유지고 5%가 돈을 버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구멍가게를 한다고 해서 다 망하는 거 아니죠? 망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돈을 버는 5%는 어떻게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선승 이후 구전, 선승구전을 한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자본을 가지고, 자본은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번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 한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10%는 현상 유지, 5%는 많은 돈을 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은 뭐냐? 망하는 구멍가게든 돈을 번 구멍가게든 하루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자본의 축적 정도는 어느 정도에 따라서 갈라져요. 자, 자본 축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겸손입니다. 내가 많이 한다. 겸손하지 않으면, 아까 현자를 현자로 취급한다, 현인을 현인으로 취급하는 게 그건 겸손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저 친구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지방에 말이야 이름도 없는 무슨 대학을 나왔어. 내가 저런 놈한테 배워야 되냐 말이야. 내가 그래도 수능을 말이야 그 만점 거의 가까이 맞았는데 그 수능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는 거야. 수능이 지금 여기서 무슨 상관이냐고 거기서. 그건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현인을 현인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공자는 배울 수 없다. 그래서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오늘 또 논어를 했다고 그랬죠. 그 논어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항상 논어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 공부, 몸 공부를 먼저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나 7장에도 뭐냐 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그 당시 임금은 국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라면 네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벗을 사귈 때는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말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하는 사람은 배우지 않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운 자라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자 제자 자하가 한 말입니다. 공자한테 그대로 배운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뭘 먼저 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 그 행동, 그렇죠?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 그 행동. 마음 공부가 몸 공부예요. 벗을 사귀되 어떤 말만 하라? 믿을 수 있는 말만 하라.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허풍치지 말라. 이걸 하는 사람은 배우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를 반드시 배운 자라 말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논의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먼저 머리 공부를 하기 전에 마음 공부와 몸 공부로 하는 사람은 머리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는 그를 배운 자라 말하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제 6장에도 그 말이 또 나와. 앞에 6장에서도 행위여력 즉위학문, 그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런 행동을 하고 몸으로 실천해 보고 그래도 남는 힘이 있으면 공부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정반대죠. 맹장을 공자를 하면서 뭔가 잔뜩 때리는, 그걸 중요한 게 아니고 몸과 마음으로 미리 하고 그래도 힘이 남으면 공부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자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먼저 행동으로 하고 나중에 말하라. 말을 먼저 하는 놈은 믿을 수 없다,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뒤집어 엎어가지고 말만 내까리고 있으니까 논어 얘기, 고전 얘기하면 현실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꼰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 강의 중요해, 들어. 스폰서에 그러고 저는 밖에 돌아다녀. 이걸 보고 꼰대라고 그래. 저는 안 하면서 아랫사람에게 하라고 시키는 늙은이. 자, 헬렌 켈러 스토리. 여기 혹시 헬렌 켈러보다 더 조건이 나쁜 분 안 계시죠? 헬렌 켈러는 처음부터 삼중고를 겪은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지금 12개월째 열병을 앓아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말도 할 수 없어. 이 세 가지를 겪은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됐어요. 이런 삼중고를 겪는 분으로 처음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 당시 레드클리프 대학인데 지금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바로 이 삼중고를 겪는데 설리번이라고 하는 멘토가 없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설리번, 앤 설리번이라고 하는 사람. 앤 설리번은 헬렌 켈러 옆에 49년간 헬렌 켈러와 같이 했어요. 앤 설리번이 죽은 다음에는 설리번의 남편이 또 헬렌 켈러와 같이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멘토가 된 거예요. 멘토라는 것은 이 호머의 서사시 오디세우스에 나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호머가 이 트로이 전쟁에 가면서 자기 어린 왕자, 오디세우스가 왕이었죠. 어린 왕자를 멘토르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부탁하고 갑니다. 이 왕자를 자네가
좀 교육시키고 보살펴 주게. 이렇게. 여기서 멘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에. 그런데 이 멘토르는 이 왕자를 그냥 돌본 게 아니에요. 멘토는 스승이자 동반자이자 친구이자 부모이자 컨설턴트 역할 다 해주는 게 멘토예요. 그 역할을 바로 멘토르라는 선생이 해줍니다. 그 역할을 바로 앤 설리번이 해줬어요. 그럼 앤 설리번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설리번의 과거가 매우 불행합니다. 매우 불행해요. 설리번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술 주정뱅이에요. 그래서 과원에다가 맡겨버려요. 8살 때. 그런데 남동생이 있었는데 설리번의 남동생 혈육이 둘밖에 없죠. 극진히 설리번이 보살폈지만은 그 과원의 환경이 워낙 안 좋아서 몇 개월 만에 폐결핵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설리번은 어때요? 지금 가정적으로 굉장히 불행하고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남동생도 죽어버려. 그러니까 어때요? 엄청난 충격. 그래서 눈병까지 걸려가지고 거의 실명 상태가 됩니다. 실명 상태가 되니까 보스턴의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이건 고칠 수 없다. 그리고 병원 지하실에다가 한쪽에 처박아 버렸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이 자원봉사를 하는 늙은 간호사 로라라고 이름이 나오는데, 로라가 어두컴컴한 곳에서 설리번이 미쳐가지고 죽어가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병원 단계에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환자를 말이야 이렇게 죽어가도록 놔두느냐. 그랬더니 병원 당국도 할 말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신적 충격으로 거의 이제 미쳐버리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설리번이. 그런데 이 로라가 음식을 갖다 주면 어때요? 모든 사람을 못 믿으니까 던져버리고 그 난동을 피우는 거야. 그런데 그 로라는 거의 6개월간 이 설리번을 안아줬어요. 가슴으로 느끼게 해줘서 사랑을. 점점 설리번이 변하기 시작해. 밥을 먹고 이렇게 시작해. 그래서 설리번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마침 요 헬렌 켈러 삼중고를 도와줄 사람, 가정교사를 찾는데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어버린 게 설리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설리번이 없었다면 헬렌 켈러는 역사에 이름도 없어요. 삼중고를 앓다가 그냥 이름도 없이 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리번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설리번은 왜 있었어요? 로라라는 늙은 간호사가 없었다면 설리번은 거기서 병원 지하실에서 죽었겠죠. 이게 멘토예요, 멘토. 그러니까 헬렌 켈러라는 아주 미국 역사상 지금도 여론조사하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0등 안에 다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나온 것은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늙은 간호사 로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이 설리번을 보스턴 병원 지하실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헬렌 켈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게 멘토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헬렌 켈러란 말이에요. 항상 같이 이렇게 다녔어요. 항상 같이 다니면서 대학도 같이 다녔어요. 대학도. 아니 강의를 못 듣잖아요. 교수가 하버드에서 강의하면 귀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들려? 눈도 못 보고. 그러면 강의를 듣고 설리번이 손바닥에다 그걸 적었어요. 손바닥에다. 그런데 그 단어는 누가 가르쳐서? 설리번이 가르친 거예요. 계속 끌고 다니면서 꽃을 만져보고 이걸 플라워라고 적어주면 이게 플라워로구나. 향기를 맡아봐라. 이게 플라워로구나. 수돗물 여기 있죠. 그리고 손을 계속 갖다 대면서 손에다가 water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물이로구나. 그런 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구체적인 보통 명사는 그렇게 가르치면 되는데 추상 명사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여러분 추상 명사를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사랑을 뭐라고 설명할 거냐 그 말이에요. 저 아가씨가 예쁘다를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코가 몇 센치, 눈이 몇 센치 어떻게 설명하냔 말이에요. 그걸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설리번의 힘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 문필가가 돼버려요. 영어로 글을 쓴.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다닐 때는 뭐예요? 손바닥에 적어주면 다 알아. 그렇게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멘토가 있어야 하는데, 멘토는 그 사람이 무슨 나이가 많거나 학력이 화려하거나 그래서 멘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설리번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warm heart에서 따뜻한 마음. 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라라는 간호사가 그 설리번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6개월간 품어준 거예요. 6개월간 품어주니까 말을 듣기 시작해. 말을. 어느 날 계속 먹을 걸 주면 팽개쳐 버리는데, 그러면 먹을 걸 놔두고 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초콜릿이 하나 없어졌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 이 새끼가 먹었구나 이거. 그러면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안아줍니다. 파트너 안아주라는 게 아니고 이게 그래도 말이야. 이게 좀 품어주라고 말이에요. 자, 우선 겸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이 겸손이에요. 세상 교만한 놈도 겸손한 놈을 가장 좋아한다 그래. 교만한 놈이 가장 싫어하는 놈이 교만한 놈이야. 지가 교만한지는 모르거든. 그러니까 겸손은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많은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트너를 가능하면 품어주세요. 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모든 과정이 내 자본을 축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3년 후, 5년 후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